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큰 굴곡을 그리고 일정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첫째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동시 만기일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으니 전강 후약의 흐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시황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원에서부터 의미, 그리고 실전에서의 적용,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실전에서 적용했던 것들이 실제 내 계좌의 수익으로 찍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수로 또는 매도로, 돌파로, 저항으로, 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일정들이 4월, 5월 진행이 됐죠. 지난주는 6월 6일 현충일로 잠시 쉬어갔는데 6월 달에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익혔던 것들, 의미에 대한 부분들,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내 계좌에 어떻게 수익으로 찍히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지수의 변곡점이 나왔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반전이 나왔고, 이렇게 보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패턴상 추세 되돌림까지 올라가니까 이 정도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실전 매매에 뛰어들었을 때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의 실제 적용을 한 4주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0강입니다. 실전 매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수의 변곡점을 찾을 때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핵심 수급은 외국인 선물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캐치프레이즈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맙시다 라는 5월의 표어를 정해놓고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쉬고 5월 2일 시황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4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5월 2일 개장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 선물이 돌아섰으니 우리도 뭔가 매수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고, 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어물쩡 하다가 벌써 코스피 2750, 277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5월 달 재빠르게 코스피 지수가 2750을 넘어섰던 모습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는 매수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5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결국에는 장고 끝에, 긴 고민 끝에 최악의 수를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여 정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오늘 다시 2770포인트를 터치하는 지수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입니다. 6월은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바람 부는 방향 따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외국인 선물 수급을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 선물 수급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같이 매수로 대응해서 유연하게 상승 기류에 올라타보고,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우리도 유연하게 비중 축소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고,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수급의 변곡점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데요. 4월 26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의 변곡점, 그리고 5월 31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의 변곡점, 그리고 어제 6월 12일 오후장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의 강한 현 선물 동반 매수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같은 날 또 한 차례의 목표 달성의 시간이 됩니다. 5월 31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제가 설정한 코스피 목표치는
2770포인트 직전 고점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에 대한 이야기, 주의와 당부를 드리면서 출발했는데요. 왜냐? CPI와 FOMC 회의는 한 세트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이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출발한 주가지수를 얼마만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기관과 연기금 포함을 해서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1,000억 원 이상대의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선물 시장에서의 통계치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남은 6월 바람 부는 방향 따라 우리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수급이 5조 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나올지라도 우상향의 상승 추세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 추세 고점에서는 매도의 방향을 보시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전환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4월 26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의 변곡점, 5월 31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의 변곡점, 거기다가 더해서 6월 12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의 변곡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 변곡점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꺾이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고 지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공포, 겁에 질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거의 다 소진된 구간이구나. 그러면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4월 26일, 5월 31일, 6월 12일을 생각하면서 여기부터는 선물 매도보다는 매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트렌드와 추세를 활용하셔서 남은 6월장에서도 여러분들 바람 부는 방향 따라서 조금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종목별 매매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방송이 내 수익을 부탁해 화요일 오후 3시 50분 출연이 있고요. 오후장 터닝포인트라고 해서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정도 출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픽 전쟁은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차례 정도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와 그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나서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5종목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죠? 4월 17일 탑픽 전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월 23일 내 수익을 부탁해라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날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4월 16일 그리고 4월 23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자,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보면 1번이 뭐였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죠. 차트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았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가에 대한 구간이었죠. 4월 23일 추세 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았고요. 60일선에서 횡보와 지지의 가늠자가 되었던 4월 16일에도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4월 23일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 파란 색깔 네모박스가 보이시죠? 지난해 12월에도 추세 저점에서 60일선 딛고서 올라갔다가 패턴상 추세 고점에서는 윗꼬리 저항, 윗꼬리 저항,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60일선과 120일선에서 지지, 다시 파란 색깔 레버. 그리고 나서 다시 1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추세 저점에서의 지지, 그리고 강한 상승. 그리고 4월 23일 추세 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했고 곧장 반등 흐름 나온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상승률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다시 이 추세선을 그려놓고 RS 오토메이션이 추세 저점과 121선과 가까워졌던 구간들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 다음에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가?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주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RS 오토메이션이 재차 매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추세 저점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적중했던 모습, RS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5월 21일 넥스트칩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5월 21일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넥스트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추세선 멀찌감치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까지 회복되는 동안에는 공포 국면이거나 아니면 혼조 구간이겠죠. 그 혼조 구간을 마치고 나서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5월 21일 내 수익을 부탁해 오후 방송에서 넥스트 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추세 하단에서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솔깃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갈 수 있겠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넥스트 칩도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라닉스나 라이콘 같은 종목들도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업황과 섹터에 대한 공통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도 추세선을 활용해서 되돌림 자리나 저점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더라. 5월 21일 안내를 드린 이후에 파란 색깔 네모 박스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4%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더라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오늘 6월 13일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인데요. 5월 28일 내 수익을 부탁해와 바로 그 다음 주인 6월 5일 타픽 전쟁 저녁 방송을 통해서 ST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ST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월 28일,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크게 무리 없이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5월 28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화살표가 있죠? 두 번째로는 6월 5일 마찬가지로 이 추세 하단을 지지해줬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자마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5월 18일, 6월 5일 어느 곳에서나 샀더라도 1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앞선 동그라미,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보더라도 추세 저점에서는 지지, 그리고 평행한 선을 긋고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를 가지고서 패턴 매매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이 정도 구간이면 지난번 첫 번째 파란색 네모 보이시죠? 파란색 네모 저항이 나왔구나. 다시 빨간색 동그라미 지지가 나왔구나.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추세 상단에서 파란색 네모가 하나 더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파란 색깔 네모를 그릴 수 있는 이 라인은 공통적으로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하단선의 의미뿐만 아니라 평행한 선을 긋고서 위로 올렸을 때 추세 고점에서도 이 라인은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신다면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다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상승을 누리고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올렸을 때 되돌림, 저항의 라인과 맞닿았구나. 그럼 지금부터 윗꼬리를 달거나 누군가가 매물을 조금 더 출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 나도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거나 수익 실현에 대해 기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구간이구나
라는 감각을 지니고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다면 좀 더 나은 수익률 그리고 오히려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나는 18%가량의 수익이면 만족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냥 마음 편하게 매도할 수도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고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ST판과 바이넥스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콕 집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어제 저녁 공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ST팜이나 바이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NDAA, 국방수권법, 그리고 생물보안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ST팜과 바이넥스에 대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집중 강의를 드렸던 만큼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공개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주식사관학교 방송 직후에 제가 공개 방송 바로 열 겁니다. 그러면 ST팜과 바이넥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국방수권법은 뭐고 국방예산법은 뭐고 생물보안법은 뭐고 바이오안보법은 뭔지 ST팜과 바이넥스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혹여나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 코치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5월 8일 타픽 전쟁과 5월 31일 내 수익을 부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를 본다면 방산과 반도체 관련해서 유망하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죠. 그러면 5월 8일 저점인데 최하 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추가 되돌림, 그 직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손절 가격을 이탈하면서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수급이 이어지고 실체가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훼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5월 31일과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2번, 재무적 모멘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3번, 가시적 모멘텀.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와 방산 쪽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고 23년도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기업인 만큼 추세 저점, 최하단선 부근인 5월 31일 라인쯤에 도달했을 때에는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추가 매수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바로 급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률 14.5%를 기록하면서 손절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무엇을 하면? 기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실적에 대한 판단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5월 30일에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로 전환했던 타이밍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시황이 맞으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 종목이 도달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돌아설 것 같다라고 할 때 내 종목도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사야 됩니다 라는 적용점이 코치 테크놀로지 5월 31일 저점에 있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T팜과 바이넥스 한 짝입니다. 6월 4일 지난주죠. 내 수익을 부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월 5일 타픽 전쟁에서도 바이넥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ST팜을 말씀드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바이넥스입니다. 6월 4일 추세 저점, 추세선을 그려놓고서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할 무렵, 그때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ST팜과 함께 생물보안법의 핵심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2, 3거래일 동안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앞선 자리에 파란 색깔 네모가 3개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면 ST팜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이렇게 추세선이 되돌림 라인으로 그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는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대응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넥스와 ST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바이넥스 최신 차트를 열어놓고서 제가 추세선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최근 차트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선을 긋는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동일한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 건데요. 이 추세선상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가 되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서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서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아까 전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라인과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모, 이 자리에서 네모, 다시 이 윗꼬리에서 네모. 그럼 다시 우리가 도전할 목표 가격은 17,000원이 되는데 지금처럼 급격한 음봉을 맞고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가 나오고 있더라. 이 3거래일 안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가격인 14,000원 라인을 돌아서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선이 또 나오게 되겠죠. 평행한 선을 긋고서 아래로 내려본다면 이런 지지선이 나옵니다. 그럼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바이넥스 여기가 저점이 되고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아도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와 ST팜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제가 국방수권법, 국방예산법, 바이오안보법,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실전 매매 전략을 5월달 5번에 걸쳐서 큰 구다리로 1번부터 5번을 정리를 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에 대한 복습,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거래량은 신뢰도와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을 잡을 때 이중 바닥에 대한 안내 드렸죠. 왼쪽에 있는 거래량이 오른쪽에 있는 거래량보다 분명히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옵션 수급을 가지고서 추세 저점, 지수 저점을 잡는 방법 4월 26일 그리고 5월 31일, 6월 12일 유의미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중 바닥 잡는 법도 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보면 오늘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입니다. 추세선을 보면 매수가와 일종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죠. 차트에 모든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5 강의 정도만 복습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올 수 있더라라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요. CPI, FOMC 동시만기일 다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6월 달에는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섹터와 어떤 유망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남은 시장 조금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 돈 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